네, 여성가족아동국장입니다. 박일동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국장님, 경남의 아동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는 작년에 박준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저희들 그때 한번 토론한 자료가 있었는데, OECD 조사에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권이고, 그 주요 원인은 그 격차로 인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표를 보더라도 한국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저는 꼴찌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경남의 저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 역시 이 결과와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최근 3년간 아동 청소년과의 신규 사업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이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경남 도만에 특별한 아동 정책이 있습니까? 올해 경남 도만의 아동 정책은 아동 정책은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에 있는데요. 그 의원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이 발달부터 건강한 성장 그리고 보육 이런 돌봄 이런 역할을 되게 돼 있는데,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돌봄 정책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게 저희 우리마을 아이 돌봄 사업이라 해가지고, 기존의 국가 돌봄 정책을 해도 아직까지 돌봄의 수요가 많이 부족한 사업이 있습니다. 상황이라서 저희 도에서 그 작은 도서관 같은 데다가 아이 돌봄 생태를 만드는 형태로 소규모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교육 부분일 텐데, 아마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도가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네, 제가 우리 도만의 아동 정책으로 했을 때 받은 자료로는 4가지 정책이 있죠. 그 방금 말씀하신 우리 마을 아이 돌봄 사업과 나머지 3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돌봄 사업이 가장 큰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저희가 그 대상 중에서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대상은 누굽니까? 아동학대 예방 사업은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아동과 학부모. 아니요, 저 대상이 아동보호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대상이 전 도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6천만 원입니다. 예. 네. 저는 이렇게 이 외에도 21년도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아동에게 지급되는 저희가 전 아동에게, 우리나라의 전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주신 자료에 의하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아동 학대와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 복지 사업의 구조 자체가 대상자에게 주는 사업은 아동 수당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커지게 되고, 아동 학대와 같은 사업은 저희들 인식 개선 사업 같은 인건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구청이 되다 보니까 사업 규모로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동의 대부분이 표 좀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2-3번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전체 아동에게 지원되는 예산 편성을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저기 노란색으로 지금 표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아동 급식 부분입니다. 그럼 아동 급식도 돌봄으로 본다 하면 거의 저희가 이 아동에게 지원되는 예산의 90% 이상이 아동 수당과 돌봄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아동 학대처럼 사실은 지금 좀 많이 집중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예산이 2% 정도밖에 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경남에서 아동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이런 정책도, 또는 지금 아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아동 학대, 이 예방 차원의 교육,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다른 생각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예산 성격으로 해가지고 예산 규모로 저희들 노력을 평가하시는 건 의원님 지적도 일명타당한 면도 있지만은 저희들 아동학대 예방과 이런 부분에서 노력도는 절대 모자라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수당이나 돌봄에 따른 예산보다는 훨씬 더 교육에 집중하는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보여지느냐에 따라서는 예산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통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이게 제가 그래서 정책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아동 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다 하면 사건이 발생해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아동 학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2020년 6월에 있어서는 안 될 창녕 아동 학대 사건이 있었고요. 최근에 또 정인이 사건으로 유명한 이 아동 학대 사건이 지금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사실은 이 창녕 사건이 이후에 1년이 좀 지났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우리 도에서 안타깝지만 우리 도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1년이 지났는데 그럼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아동학대 예방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럼 현장에서는 또 어떤 것이 바뀌었을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동학대 분야는 의원님께서도 상임위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인 책임성이 강화돼서 이제 전담 공무원들이 조사부터 모든 걸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었고, 그 외에도 민법상의 징계권 부분이나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에 대해 발맞추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예산은 작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예방 홍보 사업이나 그리고 쉼터 등 기관 운영 부분, 평소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2배 이상으로 한 1년 사이에 확대를 하고 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예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범주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반 도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올해 5월 달에 저희들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서약식을 하는 이런 사업,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5,8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캠페인도 물리고 있고, 지금 6월 달에만 해도 저희들 편의점 같은데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그리고 라디오 홍보 캠페인 등 여러 가지 캠페인 등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 주로 발생이 부모님부터도 많이 들어지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올바른 양육 교육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좀 있었죠. 창녕 사건을 계기로 아동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이 마련됐고요. 또 그동안 민간에서 담당했던 이 아동 학대 조사 영역을 공공의 역할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표 3번. 보시면은 아동 전담 공무원이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기존의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대응, 관리 부분을 전부 다 민간에다 위탁해 둔 상태였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더 공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편된 부분인데, 제일 민간기관에서 어려워했던 부분이 조사권이 없는 그 민간기관에서 조사하는 강제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즉시 조사와 그리고 그 총괄 관리를 하는 공무원을 그런 공무원이 하기로 해서 채용된 것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예, 보고받은 대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그동안 민간에서 했던 조사를 맡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배치 기준을 보면은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진주가 아동 인구가 5만 5천이고요. 양산이 6만 1천입니다. 그런데 보면 전담 공무원의 수가 진주는 5명인데 양산은 3명이에요. 이게 배치 기준이 있습니까?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이 내려왔었고, 그때 기준은 이게 아동 수가 아니라 1년간 아동학대 발생 건수로
채용 기준이 내려왔었고 그때 50건당 1명으로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주가 학대가 좀 많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로 보여지는 부분들인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당시 지난해 처음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배치가 된 거고 지금 운영해 보니까 지금 창원에 7명대인데 창원은 원래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운영하면서 좀 인원이 부족해서 한 명 더 추가를 한 거고 진주 같은 경우도 지금 부족하다는 의견이라서 하반기에 한 명 더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거는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 아동학대 전담 방금 말씀하신 거 학대 조사를 위해서 현장에서 학대가 발생한 그 조사를 위해서 파견되면 적어도 내근직 1명과 현장에서 폭행의 위협이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외근직 2명과 최소 3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1명 가지고는 이 아동학대를 담당한 공무원이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경남에서의 이런 체계를 만들고 학대 예방을 위해서 조사를 나가는데 3명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게 딱 그 기준에 맞는 게 3곳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그 한 명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1명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본인이 그거를 학대 조사도 나가야 되고 1명이 조사 나갈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으로 나가기 때문에 폭행이나 위협 이런 부분들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대 전담 공무원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이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내기 어렵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아동 전담 공무원이 물론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경남이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전 시군에 배치된 거는 저희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기도 하지만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달라졌어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최소한 학대 업무, 현장에서 조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도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학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민간에서 하던 부분들이 민간에서 개인정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이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저기 배치되어 있는 학대 전담 공무원들은 그런 전문가인가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배치를 할 때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배치하도록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 조사 업무 자체가 기존 사회복지 공무원이 하던 업무와도 다른 난이도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군에 요청을 해서 신규 공무원이 보통 아동 업무 같은 경우에 신규나 이제 막내들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경력이 많은 훌륭하신 분으로 배치를 하도록 해서 대부분 그렇게 배치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경력 위주로 배치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그동안 사회복지 공무원이었고 아동학대에 관련돼서 이런 조사 업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공무원으로 배치가 돼서 바로 이거를 현장에 투입했을 때 과연 이들이 아동학대 조사가 생겼을 때 이거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게 우려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과 경험과 또 업무의 지속성이 같이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도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그래서 저희가 원래 80시간이 신규 아동학대 공무원이 되면 80시간의 그 교육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강화하다는 요청을 저희가 복지부에 직접 했었고 올해 2배로 신규 전담 공무원이 됐을 때 보수 교육 자체가 2배로 늘었고 그리고 매년 보수 교육 그리고 매뉴얼 등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군별로 1명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이런 부분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간에 이제 저희 도도 실질적으로 조사나 이런 부분에 현장에 대해서 업무를 안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도에서 지속적으로 총괄해주고 특히 1명 있는 군 단위를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지금 현재 임기제로 통해서 전문가를 계속 뽑아서 저희가 총괄 컨트롤 기록을 하기 위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처음에 이게 보건복지부에 이게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사회복지 공무원들 중에서도 경험이 있는 분들로 배치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평생 거기에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순환보직이 됐을 때 그러면 이후로 지금 처음보다도 이후로 2년, 3년 지나고 나서 다시 새로 공무원들이 왔을 때 이 부분들이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는 거죠. 교육을 하고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제도적으로는 이제 전문가직이나 이런 데서 계속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는 보완은 해두었고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아동학대만 보는 거에 대한 사명감까지는 아직까지는 신청은 안 된 상태입니다. 저는 사명감보다도 오히려 지금 이 업무가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어려운 현장에서 기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풀어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고 있다 하니까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 옆에 보면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도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보실 거죠? 아동학대 전담 요원? 네, 보호 전담 요원의 역할은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은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하면 아동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다고는 아동학대 전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손발을 맞춰야 되는 분들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시간 선택제 임기제예요. 그리고 저기 경남시군에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 이게 임기도 기한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1년이고 어떤 데는 2년으로. 그렇다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거는 학대 전담 공무원 때도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성과 경험과 업무의 지속성이 같이 연결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단기 시간 선택제 그 공무원으로 이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아동학대 전담 요원은 제가 지금 수치를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한 3분의 2 정도는 공무직으로 해서 지속성을 보장을 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 시간 선택제로 지금 도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 말씀처럼 지속성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특이한 거 보면은 산청군이 0명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 전담 공무원이 1명인 경우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통해서 이게 업무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산청군은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그러면 산청군이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산청군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저희가 이 부분에 개선하도록 아마 그 의견을 낸 걸로 보이는데 아동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없어서 다시 추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걸로 기억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보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맞게 배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보는 것도 전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챙기고 있습니다.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배치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산청군에서는 아동학대 전담 업무가 한 사람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침상의 문제는 아니고 지침이 현장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찾아가지고 시도 회의 때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 건의를 해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그동안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 보호 지원 및 예방 사업, 학대 조사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맡았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스템 체계가 좀 많이 바뀌었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지금 현황이 좀 새로운 역할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아동학대 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담기관이 자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사부터 사례관리까지 그리고 사후 예방까지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역할을 다 맡겨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때는 긴급한 조사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체계 개편 이후에는 이제 현장의 조사 업무하고 장기 관리 업무는 이제 행정에서 맡아주기 때문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심청 사례 관리를 통해서 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그리고 부모 교육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업무의 매뉴얼상은 그렇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잘 발동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표 5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경남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국의 현황입니다. 전국의 현황 중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당 아동수가 경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상담원 1인당 이 평균 사례 건수가 거의 한 70건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이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한 30% 가까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 도가 이렇게 이 아동학대, 그동안 아동학대 예방조사나 사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맡고했던 전문 인력들이 이렇게 자주 이직을 한다 그러면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아동 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아보전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을 그동안 한번 생각해 본 게 있는지. 아동학대 보호기관의 이직률 부분은, 의원님, 오해 예정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29년도 58%, 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평균을 얘기했습니다. 예. 이직이 저렇게 되면 기관이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저 이직률에는 그 기관 간의 이동과 그리고 계약직에서 정규직 채용 이런 신분상의 변화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보호 전문기관 자체가 업무가 난이도가 있어서 그간에 타 사회복지기관에 비해서 이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직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들 원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별도 국비 사업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추가로 도비 운영비 지원하고 그리고 올해도 지금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것 같이 사례 관리가 강화되다 보니까 사례 관리가 야간에 부모 상담이 많다 보니까 초과 근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작지만 더 편성을 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직률을 줄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분들이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상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이직률이 잦아서 이게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은 과연 제대로 된 아동 피해 학동 사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될 거냐라는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 표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아서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아동학대 저희 판정 건수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판정 건수를 말씀하시나요? 학대 판정 건수에 했을 때 지금 아동이 그러면은 학대를 당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판정 건수가 계속 높아진다는 거는 예. 그러면은 이 아동 학대를 당한 아동에게는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행해야 될 정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대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네네. 학대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제일 우선적인 게 아동 보호를 끄고 아동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뭐 분리도 필요할 수도 있고 부모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을 해서 그 문제 사항을 없애주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즉각적인 보호와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호와 치료 중에서는 저는 일단은 아이들이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할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상담 치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담치료사의 역할이 크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한 명씩 상담사를 임상심리사를 두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화면이 넘어갔는데요. 그 각 기관마다 임상 심리사가 딱 한 명 있습니다. 예. 임상 심리사가 한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케어를 담당하기에 이 인원이 배치가 적정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작년에 진주에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생겼을 때 실제로 그 부모들이 가장 이게 그 화를 좀 많이 냈던 부분들은 아이가 상담 치료를 받고 싶은데 서부 아부전에서 예산을 이유로 치료를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고 그 이후에 도가 개입해서 치료를 해준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면 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건수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경남이 13%, 김해가 14%, 그나마 서부가 40%인데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아동 학대 예방이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동 사례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아이는 치료를 해주고 어떤 아이는 치료를 안 해주고 이거 역시 선별적으로 된다는 거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학대 아동이라고 저희가 선정이 되고 나면 선정이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판단이 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치료가
저는 보편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타당한 지적을 해주셨고, 올해 저희들 그 치료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생각보다 저희들 촘촘하게 지역의 의료기관들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 상담에 대해서도 다 진행되고 있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치료 상담 건수는 많고 그러다 보니 약간 우선순위를 밀리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제 심청 사례 관리 기관으로 바뀌면서 정부의 거점 아동보호기관에는 사례 관리사가 기존에 3명 있었는데 올 7월부터 3명이 더 추가 심리 상담사가 3명이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치료 부분에 빠짐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중에 이제 정부에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남만의 아동의 정책이 이렇게 해서 그냥 부재로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 8번 좀 띄워주십시오. 보시면은 지금 아까 부모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건 집행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교육을 이혁선 의원께서 5분 발언으로 제안을 하셨고요. 또 부모교육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좀 특이한 걸 제가 봤습니다. 신고 의무자의 교육보다 아동에게 한 교육이 훨씬 많습니다. 의원님, 이 자료는 저희 도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배부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예방교육의 실적이고, 실제로 신고 의무자는 병원 관련기관 25종이 그렇습니다. 저는 어차피 교육을 말씀을 드린 이게 겁니다. 나보전에서만 한 교육을 뽑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는 아동이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동이 교육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부모님들이 다 거의 다 받고 그런데 저기 가로에 부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실제로 기관별로 의무교육은 법적으로 국장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거 제가 한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 서면 질문 답변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자료를 저한테 잘못 주신 거죠. 제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걸 주셔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의아했어요. 아동이 교육을 더 많이 받아서 본인 스스로 이거 아동학대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아동이 이렇게 교육이 많이 들어갔는지 부모교육보다 부모교육은 진짜 19년, 20년의 자료가 거의 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오해드리게 돼서 죄송스러운데,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도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업으로 이해를 했고, 실질적으로 부모교육, 그리고 육아종 관련 기관에서 하던 아동학대 성인에 대한 교육은. 그렇지만 국장님, 이런 자료를 주시면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저희도 부모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정리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도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는 부모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